네, 반갑습니다. 홍선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존치료 네 번째 FAQ로 한번 인사드립니다. 지각과민 처치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들 한번 정리하면서 같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 주신 것은 치석 제거 등 치주 치료와 동반된 지각과민 처치의 산정 기준을 좀 정리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서 강의를 들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좀 더 이해하실 텐데요. 치석 제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많이 상하세간이 노출되면서 환자분이 엄청 지각과민을 자극적으로 많이 느끼시겠죠. 많이 시려하고 힘드실 겁니다. 보통 하루 이틀 정도는 더 극심한 통증들을 느끼시고 시려하시는데 이것이 점점 좋아지면서 호전되면서 적어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 치석 제거 후의 후유증으로는 치료는 이제 끝이 난다, 괜찮아진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평가원에서는 적어도 치석 제거하고 일주일이 경과한 뒤에 지각과민 처치를 시행했다면 이것은 치석 제거와 상관없는 별도의 질병으로서 처치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 스케일링하면 당연히 실인 걸 또 약 바르고 청구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치석 제거하고 일주일 뒤에 시행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경우는요. 연일의 치석 제거 당일에 지각과민 처치 인정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지각과민 처치 한 치식만 빼고 나머지 부위만 연일의 스케일링을 청구하면 안 되나요?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아주 깜찍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연일의 치석 제거는 구강당 전악 산정으로 하루에 무조건 구강당으로 1로 인정되죠. 3분의 1학당이 아니기 때문에 횟수는 1입니다. 1로 책정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각과민 처치한 치아의 치식만 이렇게 지우면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지워도 결국은 금액은 동일한 연일의 스케일링 가격을 청구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눈에 치식만 지운다고 해서 스케일링의 비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연일의 치석 제거에서 치식만 지운다고 해서 지각과민 처치를 추가로 입력할 수는 없다. 연일의 치석 제거 당일날 지각과민 처치는 인정 안 된다라고 앞서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경우입니다. 지각과민 처치 후에 재시행을 할 때 인정 기준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각과민 처치 가는 일주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약 일주일입니다. 그게 명시된 건 아니고요. 약 일주일 간격의 텀을 두고 2번, 3번 또는 뭐 상황에 따라 4번, 5번도 재도포가 가능하죠. 하지만 지각과민 처치 나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야만 인정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에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는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고 지각과민 처치 행위료는 산정이 아쉽지만 안 됩니다. 이때 진찰료가 초진입니까? 재진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전에 지각과민 처치를 하고 완전히 괜찮아졌다가 다시 시려서 내원하신 거라면 한 달이 지나서 오셨을 때 초진으로 적용도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시렸지만 참다가 왔습니다 라고 할 때는 한 달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때는 재진으로 산정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네 번째 경우네요. 우식으로 내원하셔서 레진을 떼었습니다. 네,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서 시리다고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지각과민 처치를 했는데 이때 청구가 되는지. 네, 우식으로 충전 또는 세팅 후에 환자가 일시적으로 시리다라고 호소하면서 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의를 앞서서 들으셨다면 아마 이해하실 텐데요. 지각과민 처치는 보철과 연계해서 또는 충전과 연계해서 이후에 약간의 후유증으로 시리다라고 해서 도포하는 것은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시린 증상이지 이것이 어떤 질병으로 보기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각과민 처치는 청구가 안 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지각과민 처치에 대해서 FAQ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